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린이 생활안전 지원 사업 푸른안전 지킴이를 소개하러 나온 푸른나무재단 김태희 담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푸른안전 지킴이를 들었을 때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아마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푸른안전 지킴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 내용인데요. 가장 먼저 어린이 생활안전이 무엇인지 알아본 다음, 그 중에서도 교통안전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교통안전 수칙에 대해 알아보며 이번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교육을 듣기 전에 제가 영상 시작에 이름을 소개하면서 어디서 나온 누구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였는데요. 혹시 기억이 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맞아요. 저는 바로 푸른나무 재단이라는 곳에서 나왔는데요. 푸른나무 재단에 대해 들어본 친구도 있고 처음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푸른나무 재단은 우리나라 최초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시민사회에 알리고 학교폭력 예방과 치료를 위한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공익 법인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재단이에요.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일을 하는 저희 푸른나무 재단에서 이번에는 푸른안전 지킴이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는데요. 푸른안전 지킴이는 다양한 이유들로 우리 생활 속에서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요즘 어린이 여러분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듣게 될 교통안전 교육도 여러분의 안전한 생활을 돕기 위한 영상이니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생활안전이 무엇인지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여러분은 혹시 생활안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생활안전은 쉽게 말해 일상생활 중 자주 생길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이야기해요. 생활안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소비 생활안전이 있는데요. 이것은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 생활 환경에서 소비하는 것을 의미해요.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장난감이나 식품 고르기, 안전한 행동하기 등이 있어요. 다음 교통안전은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어린이들은 성인과 달리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낮아요. 따라서 단순한 사고라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교통안전에 신경 쓰고 조심하여야 해요. 그럼 사이버 안전은 무엇일까요?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어린이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온라인 세상 속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해요. 다음은 학교 주변 안전이에요. 학교 주변 안전은 학교 근처 지역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이동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을 위해 학교 주변의 스쿨존 같은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겠죠. 다음, 범죄,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는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범죄 행위나 폭력적인 상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것부터 범죄 예방 교육, CCTV, 경비원 같은 보안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식품 안전은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해요. 식품을 만들고 판매할 때 세균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 예시로 알아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 어린이 생활안전의 다양한 유형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많은 생활안전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서 과연 얼마나 일어나고 있을까요? 조사 결과 어린이 안전사고는 2021년에 비해 2022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어요. 2022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전년 대비 36.4%나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죠. 1년 동안 늘어난 안전사고에 이를 걱정하는 기사들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일상 회복에 어린이 안전사고가 늘었다는 내용들인데요.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외부 활동이 늘어나면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요.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전문가들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어린이들의 야외 활동이 증가하며 놀이터, 교육시설 등 집 밖에서의 어린이 안전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어요. 야외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어딘가를 다닐 때 자동차나 버스, 자전거 등 이동수단을 타고 다니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타지 않아도 걸으면서도 자동차, 버스 등을 많이 마주칠 수 있죠. 어린이 여러분이 가장 많이 다니는 길은 어디인가요? 아마도 평소에 자주 지나다니게 되는 집, 학교, 학원 근처일 것 같은데요. 실제로 교통사고 10건 중 8건 정도는 집 주변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많이 다니는 길 주변에서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어린이 보행사고를 살펴보았을 때 OECD 평균 사망자 수는 0.19명인데에 비해 대한민국 평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러한 사고들이 집 주변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집 주변에서 이렇게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네 가지로 알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 이유는 불법 주차예요. 불법 주차란 주차와 정차를 할 수 없는 구역에 주차, 정차를 하는 행위를 말해요.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주차를 한다거나 차를 잠시 세운다거나 하는 등의 행동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불법 주차 차량들이 많을 경우 가시거리가 짧아지게 돼서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높습니다. 가시거리라는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가시거리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먼 거리를 이야기해요. 쉽게 말해 여러분이 서 있을 때 어디까지 보이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불법 주차 차량들로 인해 가시거리가 짧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길을 걸을 때 잘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큰 트럭이 서 있는 경우 맞은편에 어떤 자동차나 자전거가 달려오는지, 사람이 걸어오는지 보기가 어렵겠죠. 이처럼 불법 주차가 많은 경우에는 다닐 수 있는 길이 좁아지고 잘 보이지 않게 되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도로 사각지대예요. 여러분은 사각지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사각지대란 어느 위치에서 사물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영역, 즉,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를 보지 못하는 지점을 말해요. 빌라, 건물이 많은 주택가의 경우 골목길이 좁고 교차로가 많은데요. 이렇게 도로가 많고 좁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걸어오는 사람을 잘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특히 어린이의 경우 성인에 비해 키가 작기 때문에 운전자가 더더욱 잘 보지 못할 수도 있어 위험하답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이면도로가 있어요. 이면도로라는 말이 낯설 수도 있는데요. 이면도로란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를 말해요. 차가 다니는 길에 사람이나 차가 같이 다니는 도로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평소 다니고 있는 많은 길들이 이렇게 생겼죠. 대부분의 생활도로, 골목들이 이면도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도로들은 길이 좁고 자전거, 차 등이 함께 다니기 때문에 길을 지나가기가 어려워요. 마지막 이유는 과속인데요. 차가 빨리 다니는 도로에서는 갑작스러운 사고를 피하기가 어려워요. 도로에서 갑자기 사람이 나타난다면 느린 속도로 운전하고 있을 때보다 멈추기가 어렵겠죠?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 우리가 말하는 스쿨존에는 속도 제한이 있는데요. 이 표지판을 보면 속도를 낮추어야 하지만 큰 나무, 건물 등이 가리고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런 경우에는 속도를 낮추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들로 우리는 언제나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안전한 행동이 어떤 것인지 배우고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능력, 보행자로서의 역할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그럼 안전한 생활을 위해 보행안전 5원칙부터 살펴볼까요? 첫째는 우선 멈추는 것입니다. 길을 건널 때에는 무조건 건너려고 하면 위험해요. 길을 건너다가 일어나는 사고 중 80%가 갑자기 뛰어들다 일어나는 사고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길을 건널 때에는 일단 멈추는 것이 좋아요. 그 다음, 왼쪽, 오른쪽, 그리고 다시 왼쪽을 살피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있는 쪽으로 차가 오고 있는지 왼쪽을 가장 먼저 본 다음, 오른쪽에서도 차가 오는지 봐야 하겠죠? 그리고 다시 왼쪽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해요. 다음, 셋째. 횡단보도의 오른쪽에 서서 운전자를 보면서 손을 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가 나의 왼쪽에서 오기 때문에 횡단보도의 오른쪽으로 간 만큼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횡단보도의 오른쪽에 서야 하며 운전자에게 손을 들어 건너가겠다라는 의사를 확실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 넷째, 차가 멈추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해요. 손을 든 다음에는 차가 멈추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운전자들은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신호에 걸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빠르게 달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가 멈춘 것을 확인한 후 건너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건너는 동안 차를 계속 보면서 건너야 해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차를 보면서 건너는 것이 좋은데요. 처음에는 멈추어 있던 자동차가 갑자기 움직여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길을 건너는 동안에도 자주 차를 살펴보아야 해요. 지금까지 길을 다닐 때 어떻게 다녀야 안전한지 보행안전 수칙을 함께 배워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여러분이 생활 속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을 지킬 수 있을지 상황별로 안전수칙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가장 먼저 보행자 안전수칙이에요. 첫 번째로는 사람이 다니는 길인 보도로만 다니는 것인데요. 차가 다니는 길인 차도로 걸으면 사고가 날 수 있겠죠. 또 횡단보도에서는 오른쪽으로 건너야 해요. 또 길을 건널 때에는 반드시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 등 횡단시설을 통해 건너야 합니다. 무단횡단을 하게 되면 차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해요. 마지막으로 길을 다닐 때는 휴대전화, 이어폰 등을 사용하지 않아요.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이어폰을 듣게 되면 주변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어요. 통학버스 안전수칙도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등하굣길에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통학버스에서는 어떻게 하면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을지 알아볼까요? 버스를 탈 때에는 급하게 뛰어나와 버스를 잡지 않아요. 급하게 뛰어 출발하려는 버스를 잡게 될 경우 사고가 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천천히 걸어오는 것이 중요해요. 다음, 버스 안에서는 얌전히 앉아 머리와 손을 차 밖에 내놓지 않아요. 차도에서는 차들이 빠르게 지나다니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창 밖에 손이나 머리를 내놓을 경우 크게 다칠 수 있어요. 또 다음, 버스에서 내릴 때에는 버스가 완전히 멈추고 나서 내려야 한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아파트 단지 및 주택가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인데요. 차도가 아닌 곳이라고 해서 위험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앞에서 함께 배웠듯이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집 주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해요. 아파트 단지 내 혹은 주택가 내에서도 일반 도로와 똑같이 조심하며 다니는 것이 필요하겠죠? 또 차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뛰어들면 위험해요. 횡단보도 혹은 일반 도로와 마찬가지로 도로횡단 3원칙을 지켜야 하는데요. 서다, 보다, 걷다. 여러분들 모두 지킬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요즘 많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 킥보드와 같은 이동수단을 탈 때에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에요. 자전거, 킥보드 등을 이용할 때에는 안전모드,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해요. 보호장비를 하지 않으면 넘어지거나 떨어졌을 때 크게 다칠 수 있답니다. 또 횡단보도, 내리막길에서는 내려서 걷는 것이 중요해요. 횡단보도는 사람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부딪힐 위험이 커요.
또 내리막길에서 내려갈 경우에는 속도가 급하게 빨라지기 때문에 멈추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반드시 내려서 걷는 것 기억해 주세요. 또 되도록 안전한 공터나 공원에서 타는 것이 좋아요. 일반 도로는 자동차도 많이 다니지만 사람들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위험해요. 이동수단을 탈 때 이어폰 등은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주변의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차가 오는지 사람이 오는지 알기가 어렵답니다. 드디어 이번 교육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간단한 퀴즈를 통해 이번 영상에서 배운 것들을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정답을 맞출 준비가 되셨나요? 첫 번째 퀴즈는 버스가 지나갈 수도 있으니 빨리 뛰어가서 타요입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급하게 뛰어나와서 버스를 잡으면 위험해요. 버스가 오고 있다면 달려가 잡기보다는 기다렸다가 다음 버스를 타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 퀴즈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왼쪽으로 걸어야 해요. 인데요.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횡단보도에서는 오른쪽으로 걸어야 하는데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차들이 왼쪽에서 오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걸으면 더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어요. 다음 세 번째 퀴즈.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는 차가 많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정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찬가지로 정답은 X입니다. 배운 내용 중 교통사고 10건 중 8건은 집 주변에서 일어난다는 사실 기억이 나나요?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 주변도 위험하기 때문에 일반 도로와 똑같이 조심해서 걸어 다녀야 해요. 마지막 퀴즈입니다. 자전거를 탈 때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걸어요. 인데요. 정답이 무엇일 것 같나요? 정답은 O입니다. 자전거나 킥보드 같이 이동수단을 타는 경우에 횡단보도나 내리막길에서는 내려서 걸어야 해요. 내리막길은 빠르게 내려갈 수 있고 멈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꼭 내려서 걸어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 푸른 안전 지킴이와 함께 안전한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모두 오늘 배운 교통안전 수칙을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나요? 한 명 한 명 교통안전 수칙을 배우고 실천해 나가다 보면 우리 모두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안전한 생활, 푸른 안전 지킴이가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푸른나무재단 어린이 생활안전 지원 사업 푸른안전 지킴이의 김태희 담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